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입니다. 저는 지금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93번지 이 공터에 나와 있습니다. 요 뒤편에 강 건너편에 은서 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 멀리 잡히나요? 이게 어두워서. 예, 한탄강 그 네, 주변이죠? 한탄강 줄기고요. 네, 줄기.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포병 부대입니다. 네. 여기 포병 부대가 작은 소규모 포병 부대가 있는데 이 공터에 이제 탱크와 장갑차를 갖다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의 제보로 지금 저희가 이곳에 제보로 여기 왔죠. 왔죠. 네. 목사님, 여기 지금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저쪽 방향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탱크가 쭉 연결돼 있어서 9대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통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갑차가 나옵니다. 장갑차가 있고 또 통로가 있고 그렇게 장갑차는 몇 장갑차가 대죠? 12대씩 해서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쪽 공터에 저 앞에 보이는 파랗게 보이는 공터에 이제 12대씩 장갑차가 길을 따라서 20몇 대가 있고 그다음에 요 엄청. 길을 따라서는 9대의 탱크가 길을 따라서 있죠. 보기에는 저래도 저기 한 1000평 정도 된다고 그러죠? 저게 한 2,000평 되겠어요. 2000평. 2,000평 되겠고 이것도 한 3,000평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공터에 이제 탱크와 장갑차를 갖다 놓은 겁니다. 예. 장탄 1, 2. 네. 예, 장탄 장탄 1, 2. 일기에. 93번지. 자, 우리 또 이동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해가 약간 남아 있는 상태라서 다행입니다. 참 이곳 연천은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이곳에 자연동굴이다 이렇게 해서 덮었던 그 유명한 연천 땅굴이 있는 연천입니다. 오다가 보니까 어느 제보자가 라이딩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너무너무 갈라졌었다고 또 제보도 있었고, 여기 사는 또 주민께서 제보를 해서 저희들이 제보를 따라왔습니다. 이곳에 1차 다우징 검사로도 땅속에는 이미 봄꽃 피는 이렇게 벚꽃 피는 이 계절에도 저희들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땅속을 장악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갈라져 있는 이 현실을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종북, 간첩, 공산당, 북한의 김정은이에 이렇게 찬양 선동하고 있는 어느 분이 뭐 북한 세습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계 마지막 분단 국가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꼭 땅굴 속에 있는 탱크와 이런 것들을 잡아내고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투표 정말 잘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연천군 백항리에 있는 땅굴을 2000년도 6월 13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덮습니다. 이게 전방에서 중요한 땅굴망인데 그 당시에 SBS가 이제 들어가서 그 땅굴망을 확인을 했죠. 물이 들어와 있는데 그 물 속에 잠수부를 집어넣어 갖고 이제 폭약의 방향 이런 걸 해서 이건 천년 동굴이 아니다, 인공 동굴이다. 그렇게 해서 모든 과학자들을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서 3차례에 걸쳐서 방영했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나온 사람이 다름 아닌 간첩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당시에 이제 6.15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초로 뭐를 타야 되죠? 노벨상 평화상을 타야 됩니다. 햇볕 정책 이런 거. 햇볕 정책을 가지고 그래서 1998년도에 집권하고 3년 차가 된 겁니다. 99년도, 2000년도 이 3년 차의 프로젝트가 6.15 남북 공동선언인 겁니다. 자, 그런데 6월 12일 날쯤에 김정일이한테서 전화가 왔겠죠.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 때 직통 라인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아마 김대중 때부터 직통 라인이 있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김정일이가 김대중 대통령 간첩이죠. 그 SBS에서 땅굴 있다라고 그렇게 방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신하고 올라와서 내하고 이게 평화회담이 되겠소? 남북 평화회담이 되겠소? 그거 덮고 오시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 양반이 하루 연기하고 방북 일정을 하루 연기하고 그 SBS에서 방영하는데
그거 천연 동굴인데 왜 그걸 가지고 인공 땅굴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또 다 덮은 겁니다. 그 당시 평민당이었죠. 네, 그래서 기억납니다. 박지원이 하고 임동원이 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육군 대장들하고 이 사람들이 다 이제는 yes sir 우리가 덮겠나이다. 네. 왕이시여. 그래갖고 다 덮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연천 네. 군입니다. 네. 이 연천군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 연천의 요 조그마한 소부대 앞에도 탱크 9대, 그다음에 12대씩 장갑차 20대, 도합 33대 탱크와 장갑차를 가져다 놓은 겁니다. 이 비극을 우리가 지금 고스란히 앉아서 당하는데 김대중이가 6월 15일 날 진짜 회담하고 몰랐어요. 나서 네. 판문점으로 오면서 일성이 뭐였죠? 목사님 일성이 뭐였죠? 그때 와서 더 이상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없다. 이게 김대중이가 선언한 겁니다. 제가 그때 군에 있으면서 저런 미친 대통령이 있나? 전쟁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인간이 저걸 있다 없다라고 선언하느냐? 예. 그리고 반대쪽 당사자가 있고 김대중이라고 하는 이쪽 당사자 대통령이 있지만 네. 그 둘 간의 문제로만 전쟁이 해결된다라고 보느냐? 이것은 총 한 방 누가 잘못 쐈어도 전쟁이 되고 하는데 예. 저 사람이 어떻게 신도 아닌 사람이 내려와서 김정일이 만나놓고서는 이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이걸 선포를 한 겁니다. 그것이 간첩 김대중이가 한 일이고 이 나라를 무장 해제를 시키고 이제 땅굴망을 이제 제주도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김대중입니다. 노무현이도 길을 열었고 이명박이도 길을 열었고 박근혜도 지금 땅굴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됐지. 4.13 총선이 내일 모레인데 네. 국민들이 깨어나서 저 김대중 당과 노무현 당을 심판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적화가 됩니다. 1975년 4월 30날 어떤 일이 있었죠? 사우스 베트남이 넘어갔죠. 망했어요. 네. 사우스 베트남이 망한 두 가지 이유가 간첩과 땅굴, 네, 구치 땅굴. 대한민국이 망할 바로 5분 전인데 왜 망한다면 당연히 간첩과 땅굴이죠. 땅굴이죠. 그래서 이 땅굴이 지금 연천 여기 북쪽인데 네. 제주도까지 들어간 게 여기 안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튀어나오면 페바 알파 브라보의 이제 전방을 향해서 우리 국군이 있는데 네. 그것이 평민당이었죠. 네, 그래서 기억납니다. 박지원이 하고 임동원이 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육군 대장들하고 이 사람들이 다 이제는 yes sir 우리가 덮겠나이다. 네. 왕이시여. 그래갖고 다 덮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연천 네. 군입니다. 네. 이 연천군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 연천의 요 조그마한 소부대 앞에도 탱크 9대, 그다음에 12대씩 장갑차 20대, 도합 33대 탱크와 장갑차를 가져다 놓은 겁니다. 이 비극을 우리가 지금 고스란히 앉아서 당하는데 김대중이가 6월 15일 날 진짜 회담하고 몰랐어요. 나서 네. 판문점으로 오면서 일성이 뭐였죠? 목사님 일성이 뭐였죠? 그때 와서 더 이상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없다. 이게 김대중이가 선언한 겁니다. 제가 그때 군에 있으면서 저런 미친 대통령이 있나? 전쟁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인간이 저걸 있다 없다라고 선언하느냐? 예. 그리고 반대쪽 당사자가 있고 김대중이라고 하는 이쪽 당사자 대통령이 있지만 네. 그 둘 간의 문제로만 전쟁이 해결된다라고 보느냐? 이것은 총 한 방 누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당시에 이제 6.15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초로 뭐를 타야 되죠? 노벨상 평화상을 타야 됩니다. 그 햇볕 정책 이런 거. 햇볕 정책을 가지고 그래서 1998년도에 집권하고 3년 차가 된 겁니다. 99년도, 2000년도 이 3년 차의 프로젝트가 6.15 남북 공동 선언인 겁니다. 자, 그런데 6월 12일 날쯤에 김정일이한테서 전화가 왔겠죠.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 때 직통 라인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아마 김대중 때부터 직통 라인이 있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김정일이가 김대중 대통령 간첩이죠. 그 SBS에서 땅굴 있다라고 그렇게 방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신하고 올라와서 내하고 이게 평화회담이 되겠소? 남북 평화회담이 되겠소? 그거 덮고 오시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 양반이 하루 연기하고 방북 일정을 하루 연기하고
그 SBS에서 방영하는데 그거 천연 동굴인데 왜 그걸 가지고 인공 땅굴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 다 덮은 겁니다. 그다음 2,000평. 2,000평 되겠고 이것도 한 3,000평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공터에 이제 탱크와 장갑차를 갖다 놓은 겁니다. 예. 장탄 1, 2. 네. 네, 장탄 장탄 1, 2. 일기에 93번지. 자, 우리 또 이동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해가 약간 남아 있는 상태라서 다행입니다. 참 이곳 연천은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이곳에 자연 동굴이다 이렇게 해서 덮었던 그 유명한 연천 땅굴이 있는 연천입니다. 오다가 보니까 어느 제보자가 라이딩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너무너무 갈라졌었다고 또 제보도 있었고, 여기 사는 또 주민께서 제보를 해서 저희들이 제보를 따라왔습니다. 이곳에 1차 다우징 검사로도 땅속에는 이미 봄꽃 피는 이렇게 벚꽃 피는 이 계절에도 저희들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땅속을 장악해 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입니다. 저는 지금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93번지 이 공터에 나와 있습니다. 요 뒤편에 강 건너편에 은서 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 멀리 잡히나요? 이게 어두워서. 예, 한탄강 그 네, 주변이죠? 한탄강 줄기고요. 네, 줄기.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포병 부대입니다. 네. 여기 포병 부대가 작은 소규모 포병 부대가 있는데 이 공터에 이제 탱크와 장갑차를 갖다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의 제보로 지금 저희가 네, 이곳에 제보로 왔죠. 여기 왔죠. 네. 목사님, 여기 지금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저쪽 방향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탱크가 쭉 연결돼 있어서 9대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통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갑차가 나옵니다. 장갑차가 있고 또 통로가 있고. 그렇게 장갑차는 몇 장갑차가 대죠? 12대씩 해서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쪽 공터에 저 앞에 보이는 파랗게 보이는 공터에 이제 12대씩 장갑차가 길을 따라서 20넉 대가 있고, 그다음에 요 엄청. 길을 따라서는 9대 탱크가 길을 따라서 있죠. 보기에는 저래도 저기 한 1,000평 정도 된다고 그러죠. 저게 한 2,000평 정말 너무 많이 갈라져 있는 이 현실을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종북, 간첩, 공산당, 북한의 김정은이에 이렇게 찬양 선동하고 있는 어느 분이 뭐 북한 세습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계 마지막 분단 국가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꼭 땅굴 속에 있는 탱크와 이런 것들을 잡아내고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투표 정말 잘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연천군 백항리에 있는 땅굴을 2000년도 6월 13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덮습니다. 이게 전방에서 중요한 땅굴망인데 그 당시에 SBS가 이제 들어가서 그 땅굴망을 확인을 했죠. 물이 들어와 있는데 그 물 속에 잠수부를 집어넣어 갖고 이제 폭약의 방향 이런 걸 해서 이건 천연 동굴이 아니다, 인공 동굴이다. 그렇게 해서 모든 과학자들을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서 3차례에 걸쳐서 방영했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나온 사람이 다름 아닌 간첩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